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이 시간에는 237페이지 제5장 각종 등기의 절차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제5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있어서요. 우리가 처음에 등기 절차 총론하기 전에요. 등기법 처음 일반적인 내용을 하면서 등기의 종류를 다뤘죠. 제1장에서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등기의 종류를 다뤘어요. 등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일정한 효력, 즉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런 일정한 효력을 종국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 그래서 우리는 종국 등기라고 하고요. 종국 등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장차 이루어질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예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비 등기가 있었어요. 이때 그 예비 등기로는 우리 법에서 가등기 하나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가등기에 대비하여 종국 등기를 본등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기 그러면은 본등기를 의미합니다. 종국 등기를 종국 등기의 본등기를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종국 등기는 다시 크게 둘로 나눴어요. 먼저 이제 기입 등기가 있죠.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이제 기입하는 등기, 이거 기입 등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최초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등기사항이 기입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소유자가 변경이 생겨요. 그러면 이해해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고요. 자,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새로운 등기사항이 기입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지금 입문 강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은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일 해가지고 만약에 A가 저당권자다 그러면은 A 앞으로 이제 저당권 이제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죠. 저당권 등기는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채권액을 적죠. 채권액이 5억이다 그러면 5억 이렇게 피담보 채권액이라고 하는 거죠. 채권액을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이 저당권의 설정, 물론 여기서 저당권 이외에도 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배우지 않고 기본 강의에서 하기로 한 그 소유권 유예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설정 등기, 이것도 새로운 등기 사항을 이제 기입하는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 저당권도 이제 이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당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로 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웠는데 그 등기 종류에서요, 소유권 유예 권리를 이전할 때는 1번 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서요, 이제 B에게 이전된다 그러면 B 앞으로 저당권을 이제 이전하는 등기라는 거죠. 이전 등기. 그러면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도 새로운 등기사항이 기입되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입 등기라고 해요. 즉, 소유권의 보존이나 이전, 소유권 유예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 기입 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 종류별로 그 등기 절차를 배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4장에서는요, 바로 요 등기를 배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4장에서 하는 거죠. 물론 3장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커다란 절차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이 개별적인 등기와 관련돼서 이 기입 등기 절차, 각종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보존 이전, 설정 이전, 이런 것들을 이제 4장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5장에서 다룰 내용은요, 만약 이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하고 일치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실체 관계, 특히 이제 실체 권리 관계, 이런 것과 불일치가 생겨요. 불일치가 생기면은 본래적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불일치가 생기면 빨리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불일치가 생겼을 때는 실체 관계야. 그러니까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 불일치가 생겼을 때는 빨리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치시키는 등기가 5가지가 있었죠.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 이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요, 일치시키는 등기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 등기는 크게 기입 등기와 이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기입 등기에는 보존 이전, 설정 이전, 뭐 이런 등기가 될 것이고, 또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5장에서는요, 바로 요 5가지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5가지.
이 5가지의 등기 절차를 다룬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종국 등기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종국 등기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5장에서요. 5장 뒷부분에서 이제 가등기 절차를 다뤄요. 그래서 요 두 등기가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다룰 등기가 됩니다. 일치시키는 등기와 그 다음에 가등기를 다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는요, 일치시키기 위한 5가지 등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인문 강의 가등기 절차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237페이지 보시면 가장 먼저요, 제1절 해가지고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해보, 멸실 등기. 이 5가지의 등기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5가지 등기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의 절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이 5가지 등기의 일반적인 내용이요. 예, 그림으로 237페이지, 238페이지에 걸쳐가서 있는데 요 그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인문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과 간단한 절차, 요 그림에 있는 내용 정도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자세히 들어가는 내용은요. 그러면 이제 그 자세히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238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변경, 경정, 말소, 말소해보, 멸실 등기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인문 강의에서는 개념과 간단한 절차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등기는요, 실체관계에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일치시키는 등기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5가지 등기는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나뉜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일치가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입 등기가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요, 이것이 처음부터 등기할 때부터 일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등기할 때는 제대로 됐어요. 일치시키는 등기가 되는데 후발적으로 등기한 이후에 일부의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가 생겼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는 이제 변경 등기고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등기할 때부터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걸 시정하기 위한 일치시키는 등기가 바로 경정 등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다시 불일치하는 그 대상, 무엇이 불일치하느냐, 그 불일치 대상에 따라서 다시 3가지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부동산 표시의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보죠. 우리가 등기부에는 3가지가 기록이 되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냐.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구을구의 권리가 기록되면서 그 권리자인 등기명인이 함께 기록되죠.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와 권리는 갑구을구에 기록되는 거죠.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되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3가지가 기록돼요.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냐. 그럼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4가지가 기록이 될 텐데 나머지는 다 일치되는데 지목만 지금 불일치해요. 그러면 지목이요, 지목에 원래 지목은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우선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전으로 돼 있어요. 전으로 돼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전으로 돼 있는데요. 등기부에는요, 과수원으로 돼 있어요. 등기 기록에는 과수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 불일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의 일부만 지금 불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이요, 등기할 때부터 처음부터 잘못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하는 것이고요. 등기할 때는 동일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도 여기가요, 대장에도 과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수원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에도 과수원, 처음에는 일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목이 변경될 수가 있죠. 그럼 지목이 변경이 되면요, 대장부터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대장에는 전으로요, 변경이 되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변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등기할 때는 일치가 됐지만 후발적으로 그 이후의 사유에 의해서요, 일부가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변경 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을요, 전으로 고쳐야 되겠죠. 이때는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변경 등기.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제 부동산 표시의 이제 변경 또는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하고요.
자, 등기명의인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은요. 등기명의인 표시를 할 때는 우리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죠. 그러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치가 돼요. 근데 주소만 잘못되는 거예요. 주소만. 주소가 이 사람의 진정한 주소는 서울인데요. 서울인데 서울이 진정한 주소인데 부산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불일치가 있는 거죠. 주소만 일부가 불일치해요. 그 일부 불일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는 일단은 경정등기로 시정을 하고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부산에 살았었어요. 부산에 살아가지고 등기부가 제대로 부산으로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이사를 가가지고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변경등기로 시정을 한다는 거죠. 변경등기로. 그 다음에 권리도요.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요. 자,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저당권 등기가. 그러면 저당권, A가 저당권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당권 기록할 때는 채권액을 적는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채권액은요, 5억인데요. 등기부에는 3억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불일치. 등기부에는 3억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원칙은 이제 원래는 5억인데 3억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도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을 때는 경정등기로 시정을 하고요. 5억으로 시정을 하고, 처음엔 이것도 3억이 맞았어요. 3억이 맞아가지고 3억 일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요, 5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5억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생겼을 때는요, 그 불일치를 시정하는 것은 이때는 변경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 등기명의 표시, 권리의 변경 경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하면은 변경 또는 경정등기로 시정을 하는데요. 전부가 불일치해요. 자,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하든 후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하든 상관없이요. 다 이럴 때는 말소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죠. 갑에 대해서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이에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됐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근데 이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면은 을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것은 전부가 잘못된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소등기래요. 전부를 말소시키는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등기. 자, 그런데 만약에 갑에 의해서요, 갑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전부가 말소되는 건 이런 거예요. 갑에 의해서 A 앞으로요, 저당권이 5억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2억을 변제를 했어요. 자, 2억을 변제하면 채권의 기재는 3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대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2억을 변제함으로써 이제 3억이 되기 때문에요. 후발적으로 일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변경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변경등기. 그러니까 저당권은 가지고 있지만 채권액만 변경하는 등기래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5억을 전부 변제를 했어요. 전부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저당권 전체가 이제 소멸해 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말소등기래요. 이건 후발적으로 전부 불일치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말소등기로 시정합니다. 즉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불문하고 전부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하면은 이때는 말소등기를 한다. 권리를 전부 소멸시키는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는요, 근데, 이제 또 다음의 내용은, 자, 일부가 불일치하고 전부가 불일치하고 두 개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요, 말소를 했어요. 전부 불일치한다고 해서 말소를 했는데, 사실은, 을이 소유자가 맞아요. 진정한 소유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요, 또 한 번 팔아먹으려고 서류 같은 걸 위조를 해가지고, 정교하게 위조를 해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이걸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즉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거죠. 부적법.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은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했지만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소가 지금 무효인 거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말소가 무효예요. 근데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때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할 수는 없죠. 말소가 부적법하다고 해서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을 명의로 다시 소유자 명의로 이제 회복하는 등기래요. 이 말소가 실체관계 불일치할 때는 이 말소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를 통해서요, 실체관계 일치를 시킵니다. 자, 이게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이 말소가 만약에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어요.
부적법하게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고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가 있어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경우는 말소 등기 형식으로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겠지만은 일부만 말소되는 것은 이거는 변경 등기가 되는 것이지 말소 등기가 아니에요. 일부만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A 앞으로 저당권이 5억으로 설정되는 상태에서요. 5억 설정되는 상태에서 이 5억에서요. 2억을 변제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1번 순위를 유지하면서 저당권 유지가 될 테니까 3억으로요. 변경을 했어요. 3억으로 변경됐으니까 기존의 5억은요.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요.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가 아니죠. 일부만 말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 등기 형식으로 시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경 등기로 시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2억을 변제한 적이 없어요. 갚은 적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5억이라는 거죠. 5억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3억을 다시 5억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일부가 말소됐던 5억 원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일부 말소 회복 등기가 돼요. 즉,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고,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는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걸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로서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다시 둘로 나눠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느냐,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느냐에 따라서 일부 말소 회복 등기하고 전부 말소 회복 등기 둘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말소 등기는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제 1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죠. 말소 등기는요,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기예요. 자, 의뢰 등기가 전부가 말소되었다고 했을 때요, 이거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지, 이 만약에 부동산이 토지라든지 건물이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나 토지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권리만 소멸시키는 거예요.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기가 말소 등기라면요, 물건 자체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 물건 자체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이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럴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한다고 했어요. 자, 등기 기록을 폐쇄하기 전에 이때 이루어진 등기가 이제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라고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물건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는 표제부의 멸실 등기를 하게 돼요. 이 물건이 사라졌다라고 멸실 등기랍니다. 그리고 등기 기록을 폐쇄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요, 전부가 멸실됐다는 치,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돼 있어요. 부존재한다는 치, 이런 경우는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럼 우리가 일부만 멸실됐을 때, 우리가 토지가 있을 때요, 이 토지의 일부만 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가 남아는 있죠. 거래되는 것을 이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만 만약에 멸실이 됐을 때는요, 이때는 토지는 있고요, 면적만 줄어들었죠. 따라서 면적만 변경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이지 멸실 등기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만약에 멸실돼서, 전부가 바다가 돼서 전부가 멸실될 때, 그때 이제 등기 기록을 폐쇄하고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럼 이 멸실 등기는요, 물건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는 등기고, 말소 등기는 물건은 있지만은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 하는 등기가 바로 말소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은 우리가 보았죠. 이제 개념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개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개념은요, 그러니까 제 1장에서 등기 종료할 때도 개념은 보았었던 거죠. 그럼 그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지고 우리는 여기서는 절차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변경 경정 등기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인데요, 다시 셋으로 대상에 따라 나눈다고 했는데, 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이냐,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이냐, 권리의 변경 경정이냐에 따라서요, 이 등기 절차가 틀려져요. 절차가 틀려지기 때문에 변경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세 가지를. 요 세 가지하고 밑에 있는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 그러니까 6가지가 되겠죠. 이 6가지 절차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6가지를요, 다시 둘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절차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이 6가지 중에서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가 하면 권리가 아닌 등기가 있어요. 그럼 맨 위에 있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이건 권리 등기가 아니죠. 표제부에 하는 등기예요. 권리의 등기가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도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 이런 거기 때문에 권리의 등기가 아니죠. 등기 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멸실 등기도요, 이것도 표제부에 하는 등기라고 했죠.
권리가 소멸되어서 하는 등기가 아니라 물건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표제비하는 등기로서 권리의 등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는요, 권리의 등기가 아닌 등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요. 자, 권리의 변경 경정. 권리를 전부 소멸시키는 말소 등기. 말소된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말소 회복 등기. 요 세 가지는요, 권리에 대해서 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권리의 등기예요. 그래서 세스에서 나눠서 권리가 아닌 등기가 있는가 하면은 권리의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3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개념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세스에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그림을. 자, 권리가 아닌 등기가 세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멸실. 그 다음에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 맨 밑에 있던 것인데 같은 표제부 등기니까 묶었어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로 세 가지가 있었죠.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자, 이렇게 나눠 놓으면요, 절차를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겠죠. 권리에 관한 등기, 그 등기를 통해서 등기 기록상 이득을 보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사람, 불이익을 보는 사람, 권리를 잃는 사람, 이런 등기 의무자가 있겠죠.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물론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원칙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세 가지는요, 권리의 등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권리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죠. 권리의 등기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등기 명인이라고 합니다. 명인. 그 등기 명인이요,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팔았던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요,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부동산 표시니까 없습니까? 대장이 선행돼야 되죠. 그래서 대장을 먼저 선행시키고 먼저 변경을 시킨 다음에 그 대장 들고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요.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대장에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먼저 대장에서 사라지고요. 그러면 그 말소된 대장 들고 와서 멸실 등기를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또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이요.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겠죠. 주민등록 등본 들고 가서요, 그냥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다. 그럼 소유자가 가고, 저당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다. 그럼 저당권의 등기 명예, 그 사람이 가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아닌 등기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은 없고 그냥 그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 단독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죠. 성질상 단독 신청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일자 총론 시간에 잠깐 보았던 것인데요. 자,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제3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던, 즉 등기 권리자도 등기 의무자도 아닌 제3자가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볼 때요, 그 손해보는 제3자를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요, 그 사람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돼요. 승낙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런 거죠. 만약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소유자인 상태에서 A 앞으로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5억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밑에요, B 앞으로요, 저당권이 한 3억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면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2라고 써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도 소유권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 부동산에 대해서 A는 1번 전세권, B는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유자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세권 저당권자가 되겠죠. 전세권 저당권이 됩니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도 2라고 쓰면 안 되죠. 2라고 썼을 때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될 테니까요. 이건 전세권, 1번 전세권의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기등기래요.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자, 그러면은 전세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요. 만료가 돼서 돈을 다 이제 지급을 했어요. 전세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도 어떻게 하느냐?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전세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소도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둘이 가서, 그러니까 갑이 이제 전세권을 말소하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 A가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공동으로 신청하는데요. 이 전세권, 주등기로 되어 있는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은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전세권 저당권은요, 직권으로 따라서 말소가 돼버립니다.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나는 3억을 받지도 못했는데 나는 신청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갑, A 두 사람의 신청에서 내 권리가 등기부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요.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하러 올 때요. 이 B의 승낙서도 가져가야 돼요. 말소에 대한 승낙서. B가 3억을 받았으면 승낙을 해주겠죠. 그래서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이걸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B의 승낙서 안 가져오면요. A의 전세권도 말소를 못해요. 말소를 못하기 때문에 승낙서를 가져와야 말소를 할 수 있고, B는 승낙해줬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돼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할 때, 그 이외에도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 이 세 가지 등기를 할 때만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승낙서를 가져올 필요 없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등장을 하는 등기는 바로 이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을 해요.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회복. 그러면 위에 있는 권리의 등기가 아닌 등기에서는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제 3자라는 것이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소, 이사 가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누구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한테 손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에 존재하지 않고요. 부동산 표시나 멸실 등기 같은 경우는 표제비하는 등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을 먼저 예를 들어보죠. 원래는 지목이 전이었어요. 등기부도 지목이 전이고 대장에도 지목이 전입니다. 대장, 또 등기 기록에도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지목이요. 전에서 대장에서 먼저 받쳐야 되겠죠. 전에서 과수원으로요. 지목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지금 등기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대장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 됩니까? 전이 됩니까? 과수원이죠. 대장이 우선되잖아요. 불일치가 됐을 때는 대장에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기록에서는요. 이것을 변경 등기를 과수원으로 이제 해야 될 텐데 안 해도 과수원이에요. 해도 과수원이고 안 해도 과수원이에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는요. 대장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을 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등기부에서 전에서 과수원으로 변경 등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하고 아무 차이가 안 생겨요. 변경 등기를 안 해도 과수원이고 변경 등기를 해도 과수원이고 그냥 옮겨 적을 뿐이지 등기 기록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요. 지목이 했으면 바뀌고 안 했으면 안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요. 새롭게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죠. 대장에서 바뀌면 그때 바뀐 것이고 등기부에서는 하나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의 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제부 등기는요. 표제부 등기는 대장이 선행돼 가지고 대장에서 바뀌면 벌써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서는 안 고친다고 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등기 기록을 변경 등기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에서 등록 말소가 돼버렸어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돼버렸어요. X 토지에 대해서 등록 말소가 돼버리면요. 등기부에서는 멸실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멸실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멸실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저 부동산은 이제 세상에 없는 부동산이 돼버려요. 저 부동산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대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에서 등록 말소가 돼버리면요. 이거는 사라진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서 멸실 등기 안 됐다고 해서 이 물건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장에서 결정이 되고요. 결정이 되고 등기부는 대장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요. 대장에서 결정되는지 등기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등기부에 멸실 등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라는 것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한다. 이런 말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의 등기, 그것도요.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전 이런 등기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누가 신청하느냐, 또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등기상 이해관계 내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느냐, 첨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요 두 등기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변경과 멸실 등기는 표제부의하는 등기죠. 그래서 표제부의하는 등기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과 관련돼서요. 대장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표제부는 대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대장이 먼저 바뀌어야 등기부도 바뀔 수가 있지. 대장을 바꾸기 전까지는요. 등기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등기는 이제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신청 의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라든지 뭐 등기명의 표시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신청 의무가 없는데 표제부 등기만 예외적으로요 대장과의 빨리 일치를 위해서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요.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장과의 빨리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통은 이제 뭐 부동산 표시에 변경이 생겼다라고 하면은요. 보통 이제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멸실 등기 같은 경우도 멸실된 때로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한 때로부터 이제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도록 이제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대장과의 빨리 일치를 위해서 대장이 선행되는데 등기만 보고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일치시켜라.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예외적으로 이제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등기의 형식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주등기, 독립등기라고 하고요. 독립된 번호를 붙이지 않고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했는데 어떤 등기는 주등기라고 어떤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느냐 있어서요. 원칙은 주등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는 부기등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부기등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가 아닌 표제부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그럼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경영 등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청 의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하느냐, 등기 형식과 관련돼서요.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이건 권리의 등기는 아니지만요. 자, A라는 사람이요.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5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주소가 A가 주소가 부산으로 바뀝니다. 내가 주소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은 갑자기 내가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1번 저당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권리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1에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번 저당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내가 이사 갔다고 해서 권리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언제나 부기등기. 자,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는 이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죠. 자,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권리의 등기니까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이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냐가 이건 나뉘어요. 둘로 나뉩니다. 나뉘어가지고요. 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소유자인 상태에서 A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5억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제 보았던 것인데 권리 이제 변경 등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요. 그 중에 2억을 변제를 했어요. 자, 2억을 변제하게 되면은요. 3억으로 이제 채권액만 받게 되겠죠. 채권액만 받게 되면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변경 등기. 변경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요. 이 사람이 이해가지고 변경 등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A는 5억 전체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2억 변제를 받으니까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갑자기 2번 저당권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1번 저당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3억으로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이때도 2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1번 저당권을 유지하면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에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를 합니다. 자, 부기 등기를 하면서요. 기존에 5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5억. 근데 더 이상 3억으로 바뀌었죠. 더 이상 5억이 아니고 3억으로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기존의 5억 부분은요. 요 일부만요. 말소하는 표시래요.
그러면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변경등기라고 했죠. 변경등기. 그래서 3억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런 때는 언제나 또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없잖아요. 만약에 밑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이해가지고요. 이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A가 1번 저당권 5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B 해가지고 B가요. 전세권을요. 설정받아가지고 전세금이 5억입니다. 여기가 2로 돼 있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이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자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5억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1번 저당권이 5억에서 3억으로 감액이 돼요. 감액이 되면 전세권자는 이득을 보겠습니까?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득을 보는 거죠. 이 X부동산이 만약에 경매해가지고요. 만약에 9억으로 나와버렸을 때요. 만약에 변경이 안 됐으면 A가 가져가고 B는 4억밖에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3억으로 변경이 되면서 A가 3억 가져가게 되고 내가 5억을 다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액을 하면요. 후순위자는 이득을 봐요. 자,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승낙 같은 거 필요가 없겠죠. 이 사람에게 이익 보는데 승낙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할 때는요. 승낙 같은 게 필요가 없죠. 승낙이 필요 없다는 것은요. 이해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관계는 없을 때는요.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5억에서요. 3억으로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3억으로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2억을 더 빌려요. 2억을 더 빌려서 이것을 7억으로요. 증액을 했다고 해보죠. 자, 증액을 하게 되면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자, 이런 사람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5억에 추가되는 2억도 자기가 최선수의자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그냥 부기등기로 7억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5억을 이렇게 말소를 하면서 부기등기로 7억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이 사람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순위자로. 그럼 후순위자로 있을 경우에 B는요. 이 사람이 5억만 우선 면제 받고 내가 5억을 우선 면제 받겠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7억으로 증액을 해버리면 이때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증액을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것이 10억으로 낙찰이 됐다 그러면 내가 원래는 5억 다 받을 수 있었는데 7억으로 증액해가지고 이 사람이 7억 가져가면 나는 3억밖에 못 가져가니까 B는 3억밖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요.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부기등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요. 이 7억까지 증액함에 있어서요. 이 부동산이 한 100억 정도 돼가지고 7억을 우선 면제 받아가느냐 5억을 우선 면제 받아가느냐 상관이 없어요. 나는 5억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억까지 우선 면제 받아도 상관없어라고 승낙을 하면은 7억까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럴 때는 부기등기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증액에 있어서는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고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냥 부기등기를 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승낙을 해요. 7억까지 우선 면제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등기로도 상관이 없겠죠. 부기등기로. 자, 그래서 먼저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요. 이럴 때는 부기등기로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B라는 사람이요. 이 증액하는 경우에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승낙을 안 해주게 되면요. 나보다 선순위로요. 부기등기로 등기를 하지는 못하고 추가되는 2억 원에 대해서는요. 승낙을 안 해준다고 해서 등기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B가 승낙을 안 해준다는 것은 A 너는 나보다 5억만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지 추가되는 2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지는 말라는 거죠. 추가되는 2억 원은 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라. 후순위로 돈이 나오면은 받아가는 건 네 문제지만은 적어도 나보다 선순위로는 5억만 우선 변제 받아야 되지 추가되는 2억 원은 우선 변제 받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면요. 그럼 추가되는 2억 원은요. B보다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겠죠. 후순위로 3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3번 한 다음에요. 1번 저당권 2억 증액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요.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등기를 할 수 있지만은 승낙을 안 해주면요. 이해관계보다 후순위에 주등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주등기로도 가능해요.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승낙이 없어요. 승낙을 안 해주면요. 이 사람보다 후순위 주등기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는요. 부기등기로도 되는 경우가 있고 주등기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구별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요. 자, 이렇게 부기 등기로 했을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1번 저당권으로서 7억만 우선 면제를 받지 5억과 7억 다 해서 12억 우선 면제를 받는 게 아니죠. 따라서 부기 등기를 했을 때는요, 이렇게 종전 등기상에 말소 표시를 해요. 5억에서 7억으로 변경됐다고 말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등기 절차들은요, 등기들은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 일치하지 않아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등기들은요, 이렇게 한 줄로 그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한 줄로 긋는 것을 말소 표시라고 합니다. 말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말소 표시를 해요. 말소 표시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 말소 표시를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이 사람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요, 주등기로 해요. 그럼 후순위로 주등기로 했을 경우에는요, 5억은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도 말소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부기 등기를 할 때는 말소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부기 등기로 하지 않고요,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할 때는 이때는 5억은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종전 등기상을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 이해관계 내 승낙이 없어서 주등기로 할 때는요, 이때는 종전 등기상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전 등기상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유일한 예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하느냐. 자, 우리가 부기 등기,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부기 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부기 등기라고 했죠. 그러면은 말소 등기는요, 권리를 전부 소멸시키는 등기잖아요. 남아있는 권리가 없어요. 남아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권리의 순위를 유지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라면 있어서요. 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요, 전부를 말소시키는 말소 등기가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로 해요. 근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요, 자, 일부가 말소됐을 때, 자, 일부가 말소되는 것은 부기 등기로 했을 때 일부가 말소되죠. 주등기로 할 때는 일부가 말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가 부기 등기를 했을 때 5억에서 7억으로 변경하면서 일부를 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말소 등기는요, 부기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부 말소가 부적법하게 돼가지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요, 이거는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말소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부기 등기로 하게 돼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경우도 주등기로 하는 경우,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6가지 등기의 종류에 따른 단순한 절차와 등기 형식,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하느냐에 대해서 보았어요.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면요,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좀 깊이 나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238페이지의 그 내용들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문 강의니까 이 정도만 보는데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만 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으로 돼 있으니까. 자, 먼저 변경 등기 238페이지 개념 나오죠.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절차가 나오고요. 또 한 장을 넘기셔서요, 241페이지 보시면은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경영 등기 절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시면은 243페이지 보시면은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에 있어서의 절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절차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두 장을 넘기시면은요, 246페이지 보시면 이제 경정 등기 절차. 경정 등기도 변경 등기와 동일하게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 등기 명령 표시, 그 다음에 권리. 이 절차가 나오는데, 경정 등기에 있어서는 이 일부가 불일치한 것이요,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당사자가 신청을 처음부터 잘못돼서 일부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신청은 제대로 했는데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달라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니까 지금 경정 등기는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할 때 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시면 말소 등기죠. 전부가 불일치하면은 말소 등기로 시정한다 해서 말소 등기 절차가 나와요. 말소 등기도 권리 관한 등기니까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지만은 또 예외적으로 뭐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이건 예외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 예외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서는 개념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쭉 넘기시면 또 252페이지 보시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절차가 나오죠.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절차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보시면 이제 멸실 등기 절차가 나오죠. 멸실 등기. 멸실 등기의 절차. 멸실 등기는 전부가 멸실 또는 부존재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었을 때 이럴 경우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다. 그리고 멸실 등기의 절차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지금은 요 그림 형태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8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여기를 보죠. 자, 어떤 경우는 주등기라고 어떤 경우는 부기등기로 하는지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오죠. 이것도 시험 문제가요, 어떤 경우는 주등기고 어떤 경우는 부기등기로 하느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좀 여기는 좀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건 주등기로 하고 어떤 건 부기등기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주등기라고 하고요. 독립된 번호를 붙이지 않고요, 주등기나 부기등기 옆에 그 순위번호,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해요.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자, 부기등기라는 것은요,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요, 그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권리의 동일한 순위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을 때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자,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1번 등기에요. 1에 1, 1에 2, 1에 3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2에 1 이렇게 부기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 부기등기에 다시 부기등기를 할 수 있어요. 2에 1에 1. 대표적인 예가요,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 환매권 이전 등기를 이제 부기등기로 하는데 우리가 환매특약 등기는 배우질 않았죠. 각종 특약 등기들은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환매권을 또 이전을 합니다. 그럼 환매권을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환매특약 등기를 기본 강의 시간에 하면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가능은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 순위를 보죠. 순위. 부기등기 순위는요, 자,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등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부기등기죠. 그래서 주등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고요. 그러니까 주등기의 순위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자, 부기등기 상호간. 자, 하나의 주등기 밑에 2에 1, 2에 2, 2에 3, 2에 4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었을 때는 그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먼저 등기된 등기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정해지게 되겠죠. 자,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요, 주등기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등기가 말소되면요,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던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면은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 전세권이 말소돼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요, 259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 과연 주등기라고 어떤 경우에 과연 부기등기로 하느냐, 주등기로 하는 경우와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요것만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우리가 등기부에는 세 가지가 기록된다고 그랬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고요, 누가 등기 명인 표시가 기록되고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권리가 기록되죠.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등기 명인 표시와 권리는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되죠. 그럼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어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요,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권리의 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나 주등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는데 등기 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내가 서울에서 1번 저당권이었는데 부산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갑자기 2번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에 이사 갔다고 해서 권리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기 명인 표시는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등기로 하는 경우,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요. 좀 DB하면서 보시면 돼요. 다섯 개 있으니까. 부동산 표시, 이제 표시란의 등기, 표제부 등기가 되겠죠. 이건 언제나 주등기예요. 그러나 등기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들은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이건 정해져 있고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2, 3, 4, 5. 여기 2, 3, 4, 5는 뭐냐면요. 다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어쩔 때는 주등기라고 어쩔 때는 부기등기로 하느냐에 있어서는요. 이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 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냐. 대상을 보는 거예요. 대상을. 이 대상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는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거기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권리가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면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요. 이거는 주등기로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대상을 보는 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면은 주등기로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요. 이때는 부기등기예요. 우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건 소유권 아니잖아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권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면 어떻습니까? 소유권 저당권이면은 주등기로.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주등기로. 근데 이 저당권이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에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이 저당권을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이 권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저당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문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죠. 소유권 보조등기. 최초하는 소유권 보조등기는 항상 1번이죠. 1번이니까 항상 주등기라고 해요. 자,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요.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근데 지상권을 이전한다든지, 전세권을 이전한다든지, 저당권을 이전해요. 권리 순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언제나 부기등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3번을 보죠. 어떤 권리가 있는데요. 그 권리가 소유권, 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언제나 주등기래요.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어떤 권리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요. 대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는 대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예요.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보통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분을 제한하는데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면은 갑구의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요. 처분을 제한하는데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가 됩니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처분 제한 등기도 주등기가 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을 제한하는 처분 제한 등기도 부기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권리 등기는 대상을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권리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각종 특약 등기들이에요. 특약을 통해서는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는 거죠. 그 채권적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종 특약 등기들이요. 약정, 특약 이런 말 나오면요. 이런 것들은 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각종 특약 등기들은 다 부기등기. 말소 등기는 주등기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은 주등기로 하는 경우,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한눈에 정리가 되는 거죠.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로도 가능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1번하고 2번 앞에서 했네요. 우리가 권리의 변경, 변경 등기는요, 원칙적으로는 부기등기예요. 즉,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였죠.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예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승낙이 없어요. 그러면 주등기를 한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었고요. 말소회복 등기도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등기가 있는데요. 가등기는 자체의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본등기 형식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등기가 주등기로 하면은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하면은 그 가등기도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 형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본등기 형식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가등기 형식에 있어서는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등기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면서요. 가등기가 어떤 식으로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부기등기로 어쩔 때는 이루어지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등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종국 등기가 모두 끝나게 되고 등기 형식도 끝나게 되고 넘기시면 이제 260페이지 보시면요. 가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가등기. 종국 등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가등기 절차를 봅니다. 이 가등기는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요. 가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